단순히 등기뿐만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입주까지 편안하게 하는 게 조합의 최종 목표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잔금 대출도 입주민들이 충분히 걱정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요청을 하셨고, 저희는 조합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조합장님이 되게 최악의 상황을 가장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저도 최악의 상황을 하나만 말씀드리고 지금 상황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가 지연되거나 다른 단지 지역주택처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임시사용 승인, 공별사용 승인 이런 쪽으로 하면 대출에 있어서는 심각한 타격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 감정가를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단지의 가치는 아까 조합장님 말씀하셨다시피 83타입 최소 11억에서 13억 사이, 그리고 5타입 63타입이죠. 63타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8억에서 10억 사이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대출의 기준은 그 가격이 대출이 되지만 입주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준공이 문제가 생기면 그 감정가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어 버리죠. 그런 일이 없도록 당연히 우리 단지는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한 가지 좋은 점은, 안 좋은 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좋은 점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대출 정책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바뀌는 정책이 2022년 1월 1일 차주별 DSR이라고 해서, 원래는 기존의 우리 단지는 그 날짜와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분들이 규제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대출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규제가 들어간 단지는, 지금 규제가 들어간 단지 강남 4구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대출 금액이 3, 4억이 채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지 첫 번째로 비조정 지역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주택조합에 유례 없이 일반 분양 모집 공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출 규제가 언제 적용이 되냐? 착공 시점 2021년이죠. 착공 시점에 굉장히 완화된 대출 정책이 그때부터 계약하신 분들,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하신 모든 분들한테 대출 규제가 가장 완화되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에 있어서 얼마 정도 필요해요?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기에 분양가의 90% 정도는 문제 없다. 소득이 적더라도 문제 없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할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분양가의 90% 정도는 문제 없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건승은 차재욱 경매 변호사님의 총 4분의 변호사님, 그리고 직원 대략 50여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 등기 부동산 전문 로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기 대출 부분에 특화돼서 입주민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으로 쭉쭉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지역주택조합의 취득세가 이전에 발표하실 때 63타입 1000만원, 84타입 1400만원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취득세는 일반 청약을 해서 매매로 사는 취득세와는 조금 다릅니다. 개념이, 등기 자체도 개념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무슨 차이냐면 분양에서 받는 것은 실제로 사업 주체는 시행사입니다. 기업입니다. 기업이 자기 돈 들여서 짓고 일반 부장자들한테는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1.1%, 2.2%, 3.3%라고 생각하시는 일반적으로 많이 들은 취득세율입니다. 그런데 우리 단지는 기본적으로 6억이 넘기 때문에 아무리 취득세율이 낮아도 최소 2.5%, 최대 3.3%까지 취득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가 산 물건을 보존등기를 한 건물을 지은 걸 사는 개념이 아니에요. 조합원 개개인이 본인의 돈으로 건물을 지었고, 토지는 이미 취득세 다 내셨죠. 내가 내 돈으로 지은 건물을 등기하면서 보존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냅니다. 모든 조합원이 단일세율이에요. 2.96% 단일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은 1에서 3%고 조합원들은 3% 가까이 되니까 조합원들이 더 취득세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반 분양은 딱 분양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의 취득세는, 조합원들의 취득세는 분양가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내 돈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짓는데 들었던, 내 딱 84타입에 내 건물을 지었는데 들었던 그 비용의 2.96%가 취득세로 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분양가의 3%면
굉장하죠. 뭐 8스타일 분양가 8억 기준으로 3%가 나왔으면 거의 2천만 원 넘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1,4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가 그만큼 절약을 했고 그만큼 취득세도 다른 단지에 비해서 공사비가 낮은 만큼 그 공사비에 따르는 취득세도 훨씬 더 세이브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이제 출사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전부 다 매매에 따른 취득세 감면입니다. 적용이 되지 않고요. 다만 보시면 아래쪽에 추가 발생 비용,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 분양가 8억 기준으로 한 3, 400 나옵니다. 그리고 6억 기준으로는 한 1,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매매에 따른 취득세 분양하셨을 때는 이런 추가금이 발생되는데 조합원들은 그런 국민주택 채권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반 분양보다 훨씬 취득세나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더 세이브 되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출 부분에 있어서 제일 궁금한 건 첫 번째로 지금 금리가 얼마냐, 그래서 내가 입주할 때 어느 정도 금리를 예측하면 되냐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한도가 어느 정도 나오냐, 세 번째로 그럼 대체 언제 대출을 신청해야 되냐, 이 세 가지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단지 대출 최대 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LTV라고 있어요. 우리 담보, 주택을 담보로 최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죠. 분양가가 아니라 감정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는 이제 분양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 단지는 입주하기 전에 대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에 감정가가 별도로 나올 겁니다. 은행마다 다 다릅니다. 은행에서 감정평가가 세 군데, 네 군데 각각 의뢰 돌려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감정가를 평가할 텐데 대략 기준으로 지금 예측하기로는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서 63 타입 대략 한 8억에서 9억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84 타입 11억에서 13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비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LTV입니다. LTV는 비조정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정 지역이었다면 50%, 60%가 적용되지만 비조정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LTV 70% 적용이 됩니다. 다른 주택이 없다, 지역주택조합이니까 다른 주택 없을 가능성이 많고 소형주택이 있을 가능성도 조금 있으신데 일단은 주택이 한 채 있다, 감정가의 60%, 주택이 없다, 거의 대부분이시죠. 요 분양권밖에 없다, 입주권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감정가의 70%, 나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다, 감정가의 8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11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대 금액은 7억 7천이 되는 겁니다. 분양가가 8억이죠. 그러면 7억 7천, 거의 분양가의 97% 정도 순수 대출로 가능하다. 내가 중도금이 얼마 있다, 잔금이 얼마 있다, 임시납업금, 추가분담금, 여러 용어입니다. 잔금을 치러야 될 금액이 얼마 있다, 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7억 7천 정도까지 84 타입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 받을지, 중간 한 5억만 받을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필요하신 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LTV가 그렇게 적용되고 DTI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똑같이 DSR이 적용되는데 DSR이 조금 엄격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DSR은 원래 7억 7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대출이 과연 나에게 나오느냐는 소득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 소득을 따지는 것이 DSR입니다. 자, 2022년 저희가 일반 모집 공고가 안 났기 때문에 다 이제 착공신고 기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어디까지 2021년 기준으로 적용이 되냐?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 취득하신 분들, 혹시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 있으실까요? 이후에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신 조합원들, 그리고 지금부터 취득하신 분들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합원들 말고 나머지 모든 조합원들, 제가 볼 때는 조합이랑 확인했을 때는 거의 70에서 80%, 많게는 90%까지 그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분들은 DSR 70%가 적용됩니다. 1금융권에서. 그리고 2금융권에서는 140에서 100%에서 150%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DSR 70%가 얼마냐? 자, 그 80% 해당되는 조합원분들,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신 모든 조합원분들은 DSR 1금융권의 70%입니다. 연봉이 10배. 연봉이 10배. 그리고 2금융권은 150%입니다. 연봉이 20배.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 4억 정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소득이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2천만 원. 요즘은 아마
그 사업자 신고, 낮게 소득하시는 분은 아니고 최소임금이 있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은 다 신고가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밖에 연소득이 신고 안 된다. 2금융권 가면 4억 받을 수 있습니다. 1금융권 가도 10배니까 2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만 신고되더라도 충분히 대출은 다 가능하다. 그러면 연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신고가 된다. 내 소득이 증빙이 된다. 그런 분들은 1금융권에서 5억, 2금융권에서는 10억까지 문제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LTV 적용했을 때 최대 금액이 7억 7천이죠. 그래서 최대 7억 7천 분양가 거의 97%까지 대출이 문제없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엄격해요. 이분들은 세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하신 모든 입주민들은 대출 거의 다 돼요.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연락처 올려드릴 테니까 대출되는 은행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런데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DSR 40%가 적용되고요. 2금융권에서도 50%밖에 안 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1금융권에서 10배, 2금융권에서 20배 대출되면 내 소득 대비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세요. 근데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50%, 60% 소득 대비 대략 한 8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출 가능 한도는 많습니다. 많은데 예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문제없이 다 된다라고 전제를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연봉의 대략 한 8배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생각보다 대출 금액이 내가 받으신 금액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계약하신 분들은 마지막입니다. 뉴스에서 보셨죠? 차주별 DSR이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금리 대비 금리가 낮으면 1년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낮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늘어납니다. DSR이라는 게 1년에 상환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차주별 DSR은 지금 금리가 3%대 중반이라도 나중에 한 5%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대출 한도를 낮추겠다. 상환 못할 수도 있으니까 대출을 조금 빌려주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매에서 지금 취득하시는 분들은 8%보다 조금 더 낮은 금액, 한 7% 정도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네, 그래서 제가 빨간 표지 친 부분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조합원분들, 대부분의 지금 입주 예정자분들이 해당하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양가의 90%가 감정가 11억 기준으로 했었는데 12억이 넘어가면, 감정가 12억, 13억이 되면 분양가 맥시멈, 분양가의 취득세, 추가 분담까지 전부 다 대출도 가능하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최소 지금 시점 기준으로 11억 정도는 문제없이 나오니까 지금 시점으로도 95% 정도는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간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대출 가능 금액은 많아요. 많은데 7억 7천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소득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을 조금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도 연봉이 한 1억 정도 돼요. 그러면 8배 하더라도 8억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럼 8억 받을 수 있어요. 분양가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소득 증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미리부터 소득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근데 소득을 갑자기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득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도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소득 준비는 일단은 재직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근로소득, 사업소득 둘 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 명의자, 그러니까 조합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소득도 합산 가능합니다. 합산을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우자는 소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신용대출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유리하겠죠?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 소득 있고 나도 소득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소득 최대 한도는 DSR이 조금 부족합니다. 합산해서 은행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굳이 공동명의 안 바꾸셔도 돼요. 배우자는 합산 가능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는 합산이 안 돼요. 배우자만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소득신고가 원래는 소득신고가 2,400, 연소득신고가 2,400만 원 밑이다. 재직소득이나 아니면 사업자 신고도 일부러 세금 때문에 낮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제는 2,400 미만이어야 돼요. 미만이신 분들은 유사소득이라고 해서 대체증빙이라고 해서 카드 소득으로 증빙을 가능합니다. 소득 신고를 적게 하시더라도 사업하시는 분들 카드 많이 긁으시잖아요. 카드 소득으로도 증빙 가능합니다. 얼마까지? 최대 5천만 원까지 증빙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400을 긁겠죠.
2,400치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1년 소득 5천 정도는 인정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5천이 넘진 않습니다. 300 쓰고 400 쓴다고 5천이 넘진 않는데 소득 증빙이 2,4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소득 증빙으로 하면 2,400에 10배 해봤자 2억 4천밖에 안 나오죠. 그 신고 대신에 카드 증빙으로 5천까지 증빙을 한다면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드는 얼마나 써야 되냐? 대출 실행되기 한 달 전에 쓰면 은행에서 안 받아줘요. 지금부터 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보시면 네 번째, 배우자 카드 소득도 증빙이 돼요. 근데 이 카드 소득이라고 들어가는 순간 5천이 넘지 못합니다. 내가 100만 원 썼어요. 배우자 100만 원 썼어요. 5천만 원 인정됩니다. 5억까지 대출 가능해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2금융 가면 10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대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200만 원 썼어요. 배우자가 100만 원 썼습니다. 300만 원. 그러면 한 7천만 원 인정 가능하냐? 그건 안 됩니다. 맥시멈은 5천까지. 그래서 일단 지금 소득 증빙이 연소득이 증빙이 아예 안 되거나 아니면 2,400만 원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카드 소득으로 증빙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카드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쓴다, 소득도 없다 하시는 분들 건강보험료, 지역건강보험료, 재직증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역으로 나오시겠죠. 지역건강보험료 내시면 그것도 연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점검 때 건승과 협약된 은행들 대략 한 6군데에서 10군데 정도 입주민들 상담이 나갈 거예요. 그때는 금리도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거 상담하냐? 이런 부분. 내 DSR 대비 최대 대출 금액 가능할 것 같은지 안 같은지 개별적으로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리나 한도 같은 것들은 건승에서 확정되면 입주민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보기 쉽게 정리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금리 비교표 받아보셨죠? 이거는 자랑은 아닌데 금리 비교표를 처음 만든 게 건승입니다. 그래서 건승 양식에 따라서 다른 법무들도 다 똑같이 만들고 있는데 저희 건승에서 또 입주민들이 훨씬 더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내가 만약 대출 금액이 적다, 한 3억, 4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소득이 충분하다. 금리 비교표 보실 필요도 없어요. 모든 은행에서 모두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비교표를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은 내가 대출 한도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감정가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내가 소득 중비 조금 약하다. 그러면 DSR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한 2개 정도만 그 은행 접촉을 하시면 대출 금액 대부분 가능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그래서 입주 시기에 준공이 나는 시기에는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등기가 되지 않은 원래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후치담보대출, 집단대출, 잔금대출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략 한 15개 은행을 섭외해서 입주민들에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 방법은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단톡이 될 수도 있고 조합과 그리고 입주민 대표와 긴밀히 협의해서 안내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행들 중에 가장 좋은 조건을 찾아서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그 지역주택죠, 조합단지의 일반적인 분양이랑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게 원래는 조합단지에서 건물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 집단들기를 위한 건물을. 그래서 일반 단지 위주로 선정이 되는데 조합단지에서는 일반 분양에서 먼저 정보를 취득했기 때문에 대출 금액 한도가 먼저 소진이 다 돼버려요. 그리고 조합원분들은 이미 소진된 은행들 다 빼고 안 좋은 대출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단지는 처음부터 모든 조합원분들 그리고 이제 몇몇 분 되는 일반 분양자들도 같은 조건으로 공지를 드릴 거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좋고, 금리 승인은 입주하기 대략 한 달 전에 금리와 감정가 확정이 됩니다. 근데 감정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감정가는 무조건 분양가만큼 대출 가능한 감정가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금리만 보시면 돼요. 금리만 보시면 되는데 그 금리는 저희가 정리해서 입주민께 안내를 드릴 텐데, 원래는 본인 입주 시작, 본인 입주 예정일날 한 3주 전에 은행 방문하면 승인까지 대략 2주간, 그리고 입주까지 그 마지막 처리, 실무적인 처리에서 3주면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12월 5일날 입주 예정이다. 그러면 11월 5일에서 11월 10일 사이에 방문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조금 주의할 점은 우리 단지는 입주 기간이 거의 연말이에요. 지금 아시다시피 은행에서, 언론에서 금리를 올린다, 담보대출 금리를 올린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면, 지금 감정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금리는 아직 안 오른 금리,
지금 금리를 승인을 받아서 입주민에게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도 금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저희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은행마다 금리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초면 은행들 금리 거의 다 비슷해요. 그냥 본인 일정 맞춰서 신청하세요라고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은행마다 특판 금리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은행 중에 좋은 특판, 좋은 은행이 나오면 조금 서두르시다. 원래는 3주 전에만 하면 되는데 한 달 전, 그리고 한 달 조금 더 전에 미리부터 준비하시면 원하는 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못 받았어요 라는 세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판 금리가 나오면 그 한도를 최대한 많이 이제 섭외하는 것도 저희 건승의 역할입니다.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섭외를 할 거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조금 늦어서 못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단지보다 조금 서둘러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근 단지의 금리 비교표를 제가 회시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지금 시세 금리가 얼마 정도 되냐? 3.6%에서 3.7%,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3.8% 정도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기준금리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말까지 계속 내려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5%, 6%는 금리는 높은 금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출이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은행에 금리를 올리라고 말하지는 않고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낮춰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예금금리 내리고 담보대출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단지도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추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예상은 그때 돼서 승인을 보면 4%대까지 올라갈 것 같지만 지금 시세로 빨리 승인을 받아서 그때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저희 건승의 지금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거 확정되면 입주민이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는 뭐 대략 한 63 타입 한 8억에서 9억, 83 타입 11억에서 13억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출을 받으시는 세대는, 대출을 받지 않는 세대들은 그 비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납부하는 것까지 본인이 직접 하지만 대출을 받는 세대들은 본인이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을 10월 3일에 신청했다. 그러면 11월 말쯤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대출 실행 예정 통장에 입금을 해주세요라고 은행에서 전화로 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대략 한 3억 정도 된다. 실제로 내가 본인 부담해야 되는 금액. 대출을 3억 신청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알아서 조회해서 은행에서 처리 끝납니다. 은행에서 전부 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3억을 준비해서 납부하고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대출 실행금으로 내가 잔금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알아서 조회하고 실행이 끝나요. 내가 내야 될 금액이 3억이고 대출이 3억이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셔도 되죠. 알아서 해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출 금액이 한 6억 정도 받는다. 분양가 한 90% 받는다.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죠. 다 처리하고 3억이 남습니다. 다음날 쓰시면 돼요. 내가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 이상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 대출이라고 해서 잔금만 받을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가의 70%, DSR만 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실행되고 남은 통장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대출 금액, 내가 납부 금액이 3억이고 대출 금액이 1억이다. 2억을 내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억을 내 통장에 넣어놓습니다. 그럼 3억이 되죠? 그때 은행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실행하는 세대들은 따로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다 처리하고 본인은 처리됐다라고 연락받으면 당일날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 첫 번째, 정확한 감정가 및 금리는 입주 1개월 전쯤 확정돼서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때 승인은 받지만 금리는 한 2개월 전부터 미리 좀 따와서 입주민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장님도 은행을 굉장히 아주 강력히 부시를 해주는데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두 번째, 사전점검 시에는 1금융권은행 5개, 2금융권은행 DSR 때문에 2금융권은행도 한 3, 4개 정도, 총 8개 은행 정도가 사전점검에 포함해서 참여해서 개개별로 입주민에게 상담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 상담할 필요 없고요. 금리 들으실 필요 없고요. 금리는 알아서 정리해서 안내 드릴 거예요.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고 싶은데 DSR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해서 내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만 한 2군데 정도 1금융권 하나, 2금융권 하나 상담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다 정리해서 연락처까지 예약하는 방법까지 입주민에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DSR 증빙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부터 카드 쓰셔야 돼요. 지금부터 2,400, 월 200에 2,400을 채워야지 5,000 인정되는 게 아니라, 자, 이번 달에 200 썼어요. 다음 달에 200 썼습니다. 그 다음 달에 200 썼습니다. 최대 한 달에 200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3개월 동안 200 써서 600을 채우면 1년에 2,400을 써준 것 같이 인정을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득증빙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딱 4개월만 200씩. 뭐 만약에 대출이 그거보다 적게 받아야 되신 분들, 그러니까 연속으로 굳이 5,000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더 적게 쓰셔도 되겠죠. 최대 200까지 승인이 되니까 조금 몰아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등기 절차에 대해서는 대출 서류 작성은 원래는 일반적인 내용은 본인이 입주하는 날짜, 만약에 내년 1월에 입주하게 된다면 조금 늦게 진행해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우리 단지는 조금 한도가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걱정되는 시기고, 특판금리가 한도를 많이 갖고 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아마 대출 상품이 나오면 좀 만족할 만한 대출 상품이 있으면 초기에 예약을 잡아서 빨리 쓰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 확보는 뭐냐면 서류 쓴 것도 아니고요. 전화해서 예약 잡은 겁니다. 예약 잡은 거. 그래서 대출 발표되면 빨리 가서 서류를 써야 되는데 해서 은행 바로 방문하지 마시고, 은행 방문하면 서류 안 써줘요. 그러니까 예약하는 연락처를 올려드릴 테니까 전화해서 예약만 잡으면 한도가 확보된 겁니다. 너무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화해서 먼저 예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혹시 두 군데 조금 어느 게 더 나을지 좀 애매하다, 둘 다 예약하세요. 둘 다 예약하고 실제로 조금 더 고민하시다가 쓰러 가실 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약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자, 대출 세대는 입주 당시에, 입주 당일날 본인이 자금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다 처리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등기에 대한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취득세 조합에서 정산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다 연락 드릴 겁니다. 등기 저희가 따로 다 연락을 드릴 겁니다. 입주하고 전부 다 개개별로 연락을 드릴 거니까 입주민들은 따로 등기에 대해서 의뢰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한 2개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개별적으로 질문, 응답을 할 수 있는 조금 공간, 창구를 제가 조합에 부탁드려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질문 없으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입주민들이